그러면은 이제 저는 메디컬 딥러닝에서 좀 자주 나오는 개념인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제 이를 활용해 가지고 나온 그 제너럴 메디컬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기술 창업 피칭할 때 LLM에서 좀 챗봇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, 저도 관심이 생겼어가지고 그런 챗봇 쪽에 뭐 개발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 위주로 해보려다가 어쨌든 좀 최근에 나온 편인 최근에 나온 제너럴리스트 모델인 그 에이미를 다루려면은 조금 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그 네이처에 처음이 물론 이제 그 메디컬 바깥쪽 분야에서는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그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라는 개념은 이제 작년 네이처에 처음 소개됐던 그런 개념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너럴리스트 모델,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, 똑같은 웨이트로 뭐 파인 튜닝 없이 여러 가지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아키텍처가 발달하고 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그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델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리서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, 여기서는 이제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, GMAI의 그 갖춰야 될 요소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다이내믹 태스크 스페시피케이션.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, 그걸 이제 저희가 그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걸 정확하게 수행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개념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엑스레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그것과 이제 저번에 있었던 엑스레이와의 뭐 차이점을 그 이미지 상에다가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, 새로 생긴 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표시를 해줘라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물어도 그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그 멀티모달인데, 그 멀티모달도 이제 딱 정해진 셋의 데이터를 가지고 멀티모달을 넣는 게 아니라 그 플렉시블 인터랙션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텍스트만 넣을 수도 있고 텍스트 이미지랑 같이 넣을 수도 있고, 그 이미지도 뭐 멤모그래피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뭐 체스트 엑스레이까지 같이 넣을 수도 있고,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렉시블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디컬에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메디컬 도메인 너울리지가 있고, 그리고 그 너울리지를 통해서 그 어드밴스드 리즈닝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좀 그 어느 정도 그 완전히 통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토대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. 그걸 포멀한 랭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,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쉽게 풀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, 그래서 그거가 이제 GMAI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셋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, 그렇게 해서 뭐 메디컬 도메인 너울리지랑 같이 합쳐주면은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해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, 그걸로 이제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자랑 얘기하는 그 음성 파일을 듣고 그 EMR 노트를 생성을 해줄 수도 있고, 아니면 내시경 같은 프로시저를 할 때 여기서 뭐 이 부분의 리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좀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뭐 경고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 베드사이드 디시전 서포트, 뭐 인슐린이 필요하다, 아니면 하이퍼칼레미아를 코렉션을 해야 된다,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, 그걸 이제 사람이랑 뭐 왜 그런데라고 하면 이제 뭐 하이퍼칼레미아 코렉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그 레디올로지 리포트 하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고, 아니면 프로시저 아니면 서지컬 쪽에서도 뭐 어떤 게 뱃살이 있고 그 주변 구조는 어떤 거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뭐 이거가 이제 어떤 구조라고 판단이 된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 줄 수도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거고, 여기서는 이제 그 텍스트 프로테인 제너레이션까지 해서 그 프로테인 구조를 그 생성형 AI를 사용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일단 제가 봤던 그 매드팜에서는 그 프로테인까지는 아직 그 가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지노믹 데이터만 다뤘었는데 뭐 아직 뭐 트랜스크립톰이나 아니면 프로티옴 쪽으로까지는 뭐 나가지 못한 게 아직 우리 모델의 한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어, 어쨌든 이 GMAI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고, 그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점들이 이제 GMAI로 넘어오면서 그 좋아진 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,
일단 첫 번째로는 그 컨트롤러빌리티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아웃풋을 달라라고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, 그 아웃풋의 형식이나 아니면은 아웃풋의 태스크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, 두 번째는 어댑터빌리티. 이 분포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, 그 굉장히 좁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썼었었고, 그럼 이제 그 데이터에서 그 분포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 기계가 바뀌거나 그런 이제 약간의 변화만 주게 돼도 그걸 이제 뭐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파인 튜닝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, 이제 그 GM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 전체 분포에 대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거가 그 어댑터빌리티가 그 제로샷으로 되거나 아니면 필샷으로도 가능하다, 이런 점이 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, 세 번째는 이제 어플리카빌리티. 당연히 이제 그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나오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그 GMAI의 좀 기회나 아니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가 좀뭐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로 밸리데이션이 가장 크게 있는 게, 이제 모든 태스크를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문을 발표를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태스크는 뭐 어쨌든 간에 한두 가지, 아, 뭐 10가지 아니면 뭐 20 몇 가지 이 정도로 딱 정해진 종류의 태스크만 검증을 할 수 있고, 그 벤치마크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리얼월드에서 써보면서 그 이게 이런 것도 수행할 수 있다,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, 이런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밸리데이션을 그 리얼월드 에비던스로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이 베리피케이션. 이게 워낙 그 멀티모달 데이터를 넣어줘가지고 태스크도 좀 헤테로제니 헤테로제너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 코렉트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밸리데이션 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그 그 그런 헤테로제네이티에 대해서 그 밸리데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고, 또 클리니션들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거 그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이외에도 뭐 소셜 바이어스나 프라이버시 같은 건 항상 어떤 AI 모델이 나오든 다 얘기가 있었었고,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백 빌리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하려면은 커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에 대한 컨셉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그 GMAI랑 컨셉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그 medPAM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논문에서도 논문 본문에서도 설명을 하듯이 그 한계점이 그래도 꽤 많은 모델이지만 이, 이 모델을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봤다는 것만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GMAI고 멀티모달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, 여기서는 그 기존의 모델들 중에 좀 가장 성능이 잘 나오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도 뭐 콤페티티브 뭐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좋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제너럴리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모델 웨이트을 가지고 그 특별히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파인 튜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, 그러면서도 그 기존 모델들과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거고,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그 학습하지 않은 뭐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추론을 해내는 그 창발 이머전트 케이퍼빌리티도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맷팜에서도 어쨌든 뭐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받아 쓸 수 있지만, 여기서 그 벤치마크가 되는 그 고울이 되는 모델 그 데이터 셋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위주로 봤는데,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더마톨로지나 멤모그래피 그리고 패솔로지, 체스트 레디오그래피 이 정도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, 그다음에 거기에 리포트나 아니면 그 메디컬 노울리지로 그 Q&A 그 퀘스천 뱅크를 사용해서 그 학습을 시켰습니다. 여기서는 지노믹스도 좀 봤다고 하는데 그 논문 설명 읽어보면 이건 막 멀티모달로 이걸 활용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지노믹 데이터를 보고 이제 거기서 어떤 베리언트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유니모달리티 예측 모델을 그냥 따로 넣어서 그냥 메트파민 이런 기능도 있다,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본 것 같습니다.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런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만들 때 어쨌든 간에 이걸 평가할 수단이 있고, 이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열 몇 개, 스물 몇 개 이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의 고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벤치마크가 굉장히 중요한데, 여기서는 그 멀티매드 벤치라고
그 여러 가지 뭐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, 지노믹스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학습을 시키고 뭐 그걸로 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그 뭐 USMLE 시험이나 이런 걸 이용한 그 Q&A, 큐뱅크를 이제 텍스트로 학습을 시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랭귀지 모델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논문들이기도 하지만 메디컬 노울레지를 학습시키는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라디올로지나 아니면 패솔로지 이미지도 있었고 뭐 체스트 엑스레이, dermatology, 멤모그래피 그리고 지노믹스 이 데이터셋은 뭔지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시퀀싱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진짜로 질병과 상관 있는 바리언트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셋이었습니다. 모델은 일단 비전 쪽이랑 그 텍스 LLM 쪽 모델이 하나씩 사용이 됐었고 그 팜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LLM 그러니까 LLM인데 이제 디코더 쪽만 있는 LLM이고 그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적인 CNN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트랜스포머 구조로 그 이미지를 토크나이제이션 시켜가지고 학습을 하는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 개수를 뭐 4빌리언이랑 22빌리언이랑 이렇게 두 가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모델이 이제 팜2였고 이 팜이랑 그 비전 트랜스포머 각각에서 그 파라미터 개수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세 가지의 조합으로 그 파라미터 개수를 조정을 해서 그중에 좀 가장 잘 나온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최종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서 사용했던 그 모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이쪽이 좀 가장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델 중에 가장 잘 나온 모델이었고 그다음에 그 맷팜이 이제 그 파라미터 세 개 그 파라미터 개수로 이제 세 가지 조합을 만들었던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맷팜 쪽에 있는 건데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모델들이 훨씬 잘 나오긴 했습니다. 이게 약간 컴파러블이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86.5, 뭐 70 정도 약간 이 정도라서 퀘스천 앤서링이 이제 기존 모델들이 조금 더 잘 나왔지만 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, 그 레디올로지나 아니면 패스톨로지 같이 이미지 쪽에서는 그 매드팜이 조금 더 잘 나오기도 했었고 뭐 리포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매드팜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아닌 경우에도 어느 정도 컴패러블 하다고 주장할 정도까지는 이제 성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 하이 퀄리티 벤치마크가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한 열 몇 개 정도만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그 테스트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Q&A 뱅크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세 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각 전문의 시험에 뭐 큐뱅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레디올로지도 이제 뭐 여기선 체스트만 썼었는데 이제 다른 분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른 부분에 이제 레디올로지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하이 퀄리티 벤치마크 그리고 굉장히 큰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좀 한계점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뭐 여전히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도 뭐 파인 튜닝을 어느 정도 해서 쓰면은 더 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이제 멀티모달 메디컬 AI를 만들 때 뭐 무조건 제너럴리스트 모델로만 뭐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고전적으로 그 유니모달리티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거기서 나온 레이어들을 합쳐가지고 뭐 학습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의 그 고전적인 방식의 멀티모달 모델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. 이런 점들을 뭐 맵팜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에이미 논문을 잠깐 봤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벤치마크를 조금 더 이제 더 다양화 시켜가지고 도입을 했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그 기존의 파인튜닝에다가 뭐 퓨샷으로 프롬프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 트레이닝을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해서 나온 에이미에 대해서 뭐 조금 이따가 이진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. 어,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그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RN 개념은 그뭐 인풋이랑 아웃풋을 좀 플렉시블하게 줄 수가 있고 특히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하는 형식 그대로 이제 그 스페시픽하게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된 모델이고 거기다 이제 메디컬 너울리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
그 리즈닝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도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의 컨셉이었고,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바틀렉은 그 하이 퀄리티 벤치마크가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나 아니면 데이터셋을 조금 더 잘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논문 두 개랑 그 블로그를 참조해가지고 발표해봤습니다. 음,